대법원 2024년 9월 12일 선고 2023-25979 판결에 대한 해설은 이미 다른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으로 집행 당사자 적격에 관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안은 집합 건물의 위탁 관리업자가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관리비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관리 의탁 계약이 종료돼서 위탁 관리업자의 지위가 상실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관리비 부과 징수 권한도 소멸했는데, 그 위탁 관리업자가 강제 집행을 하여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반대 당사자 측에서, 즉 채무자 측에서 청구 이의소를 냈는데, 그 사안에 있어서 위탁 관리업자가 집행을 할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 즉 청구 이의에 있어서의 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위 대법원 판결이 소극적으로 본 이런 판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체가 지금 의탁 관리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데 원래 관리비 부과를 하는 그 징수 권한이 원래는 있다가 지금 이제 소멸했는데, 여전히 그 의탁 관리업자가 집행에 있어서 집행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 이런 게 쟁점이 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의 위 2023-25979 판결의 영상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설명을 보시면 집행 당사자 적격은 실체법적으로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이 있다.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아까 상속인 등에게 일단 집행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7면에 가서 보면 제3자의 집행 담당이라고 해서 지금 제3자의 소송 담당에 마찬가지 개념인 제3자의 집행 담당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건 좀 생소하니까 선정 당사자 제도를 생각해 보세요. 선정 당사자 제도는 선정자가 있고 선정 당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송에서. 그러면 판결문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되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정 당사자가 원고잖아요. 실제 이익 귀속 주체는 선정자잖아요. 여러 명의 선정자잖아요. 그럼 판결문에는 선정 당사자에게 지급하라라고 나올지, 선정자한테 지급하라고 나올지, 뭐 그 주문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선정 당사자가 당사자고 선정자는 그냥 목록으로만 나오는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주주대표 소송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제3자의 소송 담당인데, 어떤 회사의 이사 등의 비리 같은 위법행위가 있어가지고 회사가 그 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가 부득이 원고가 돼서 제3자의 소송 담당으로 주주대표 소송을 낸다고 했을 때, 그 주주대표 소송을 냈을 때는 확연히 주주가 원고로 등장하지만 실은 회사에게 그 이사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이사 등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집행을 하는 거는 이익기속 주체 본인으로서 하는 거고, 만약에 주주 등이 한다면 소송법에서의 제3자의 소송 담당자가 여기 와서 제3자의 집행 담당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등장하는 거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 원래 제3자의 소송 담당자가 제3자의 집행 담당자로 할 수도 있는 반면, 제3자의 소송 담당자 자체가 집행법에서는 본 당사자로서 집행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 원래의 이익 귀속 주체가 스스로 자기의 판결을 갖고 자기가 집행을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복잡합니다. 원래의 제3자의 소송 담당 속에서는 원래 본인인 이익 귀속 주체가 직접 자기가 돈 받을 권리자로서 집행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의 그 소송 담당자가 여기 제3자의 소송 담당자로도 들어올 수 있고, 제3자의 집행 담당자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제3자의 소송 담당자가 여기서 본인으로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하나, 네 번째 타입은 교과서에서 못 보시는데, 집행법 자체에서도 그냥 경우에 따라서 인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집행법 자체에서, 소송법과 아무 관계없이 집행법 자체에서 집행에 있어서 지금 채권자로 등장할 사람이 누구한테
집행을 맡긴다라는 개념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법 자체에서도 그냥 원래의 집행 권한상 관계없이 이 자체에서도 물론 인정될지 안 될지에서 부정하는 입장이 있지만 개념상은 집행법 자체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채권자가 누군가한테 맡겨서 나 대신 집행 좀 해달라고 대리의 개념이 아닌 담당의 개념으로서 등장하는 개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그건 부정될 겁니다. 우리가 소송법에서도 함부로 제3자의 소송 담당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될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관리 업체가 소송법에서는 판결에서는 지금 제3자의 소송 담당자였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집행의 당사자 적격자로 등장한 이 사건이니까 문제없다. 그대로 니네가 집행할 수 있다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에 있어서는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파기를 해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피고가 지금 이쪽에 그러니까 원심의 피고는 누가 등장했냐면 이 관리단이 아니라 관리 업무를 체결한 업체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지금 집행에 있어서 채권자로 등장한 이 사안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심과 2심에서는 되게 당사자 적격이 누가 있느냐, 뭐 누가 채권자냐 이게 헷갈렸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제3자의 소송 담당에 통해서 관리단으로부터 업무를 관리비 회수 같은 업무를 맡겨져서 소송에서도 행사했고 집행에서도 네가 지금 채권자로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되게 복잡합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제3자의 집행 담당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